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6월 11일 일요경마 유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호 경마가 토요 경마보다는 좀 더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후반부에 노림수를 두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이 중후반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 전반부 중반부에도 배당이 터질 경주가 여러 개 보여요. 뭐 5경주라든가 6경주라든가 또 뭐 3경주는 아니고 뭐 4경주도 뭐 이렇게 전반부에도 좀 배당이 나올 경주가 몇 개 경주가 보이거든요. 뭐 그런 레이스는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겠고요. 일단 5경주, 6경주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1호 경마에서 승부 경주는 7경주 그리고 9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7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이 4개 경주는 승부 경주로 반드시 붙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경주가 7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4개 레이스를 승부 경주로 체크해 주시면서 6월 11일 일요일 유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인기마 접전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6번마 리얼걸치, 5번마 마이티 만보, 1번마 CK킨 이렇게 3마리가 인기마로 팔려요. 나머지 마필 중에 2번마 나이너타임도 강민이 계속 좀 째려보는 마필이긴 한데 오늘은 앞선이 좀 빠르네요. 그래서 2번마 나이너타임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6번, 5번, 1번 이렇게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6번마 리얼걸치가 좋습니다. 6번마 리얼걸치는 3월 25일 경주에서 마지막 끝걸음은 보였는데 워낙 앞선이 빨랐죠. 또 그날은 그냥 앞선에만 가면 선행이건 선입이건 그대로 버텨내는 그런 주로였어요. 그래서 초원장, 폭풍전야, 센 챔피언 이렇게 3마리가 그냥 앞선에 가다가 그대로 끝나버렸던 경주죠. 그러면서 끝걸음을 남겼고 직전 4월 22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는데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6번마 리얼걸치가 1300m 거리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충분하다. 6번마 리얼걸치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데요. 1번마 CK킨이냐 5번마 마이티 만보냐. 1번마 CK킨은 직전 경주 김옥순 기수가 쥐어짜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뚝심이 나쁘질 않았어요. 늘어난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5번마 마이티 만보도 직전 경주 이 로드킹과 동틀 때가 강하게 저배당을 형성했던 경주였는데 그거를 깨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강민이 3복승식으로 4.2배를 적중했던 마필인데 역시 늘어난 1300 경주거리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4월 8일 경주에서는 진로가 좀 막혔어요. 마지막에 물론 진로가 막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력 입상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공백기를 감안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걸음이었고 직전 경주도 자력 입상에 성공을 했고 5번마 마이티 만보 6번마 리얼걸치 이 2마리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1번마 CK키는 1300 경주거리 다시 한번 김옥성이기 때문에 최선 강공은 필연이다. 어차피 여러 구만 가져갈 수 없는 경주죠. 그래서 6번마 리얼걸치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는데 홀짝 게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홀짝 게임인데 강민은 5번마 마이티 만보 쪽으로 좀 더 발전 기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5번마 마이티 만보가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6번마 리얼걸치에 5번마 마이티 만보를 기본 막건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바 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질투의 창, 6번마 센 챔피언, 3번마 컬러즈킨, 2번마 베스트 거포,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7번마 질주의 창, 7번마 질주의 창을 먼저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4월 8일 경주를 보면 도무지 걸음이 없어요. 그래서 4월 23일 경주는 예상 상태가 정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좀 한 번 더 두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주에서 조제로로 안장이 교체가 되자마자 바로 실전 변화를 보였습니다. 선행마 외곽까지 바짝 붙여가면서 마지막 경합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착차가 거의 없었던 내용이죠. 이미 14전을 뛴 마필이고 최근까지 아무것도 보여주질 못했던, 한마디로 변마이긴 하지만은 직전 경주부터 실전 변화를 보였고 다시 한번 조제로 기수가 안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7번마 질주의 창은 무조건 강공입니다. 오늘은 편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7번마 질주의 창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6번마 센 챔피언은 2월 25일 경주에서 강민이 인기 7위였는데 이걸 대가리로 놓고 때렸습니다. 인기 7위 마필은 센 챔피언을 놓고 로 로브섬의 18.3배를 승부박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나름 열심히 타고 깨졌는데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죠. 그래서 7번마 질주의 창, 6번마 센 챔피언, 이 두 마리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3번마 컬러즈 퀸은 추임력은 좋은데 거리 적성이 넉넉한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죠. 전형적인 단거리 추임마.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요. 2번마 베스트 거포가 공백기가 길어진 이후에 두 번의 주행 심사를 치렀는데, 두 번의 주행 심사에서도 센 말이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컨디션은 좀 좋고 그리고 주파 기록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벌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1300m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의문이에요. 결국 이번 이경주도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지는 레이스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는 딱히 없어요. 5번만 마이티쿨도 24조 김옥성 기수니까 되든 안 되든 강공으로 나설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마필 역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7번만 질주의 창과 6번만 센 챔피언 깜빡이네요. 7번 6번 깜빡인데 깜빡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이번 이 경주는 당일 배당 상황을 살펴보면서 배팅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전개 변수에 따라서 이변 가능성도 충분한 레이스다 라고 판단됩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1번마 삼정 매그넘과 7번마 역전의 순간,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6번마 용왕시대라든가 그리고 8번마 정성스레,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1번마 삼정 매그넘이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거리 손해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1번만 삼정 매그넘이 조건 자체는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봐야 돼요. 3월 12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무너지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경주 내용이 있었고요. 7번마 역전의 순간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12.3배를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죠. 그때 당시 드림 로켓이라는 승부지 대가리를 세워놓고
3번 역전의 순간 데뷔전부터 10.3배를 적중했던 마필인데 상대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걸음에 여력도 없었습니다. 8번마 정성스레는 직전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건 좋았는데 선두권 페이스가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았다고 보죠. 과연 여기서 승군전에 연투가 되겠느냐? 그거는 좀 의문이고요. 6번마 용왕시대라는 마필은 1억짜리 비싼 마필입니다. 뭐 혈통적 기대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서 강민이 좀 실전 변화를 째려봤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항상 그 정도입니다. 강한 편성에서는 강한 대로, 약한 편성에서는 약한 대로 그 정도밖에 뛰지 못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리면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이래저래 지금 어려운 좀 인기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편성인데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일단 4번마 클린업 시드라는 마필은요. 추임 마필이긴 한데요. 그래서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에서는 날라올 수 있어요. 특히 2월 5일 경주를 보면 그때 결승선 전방에서 이 외곽에서 취입을 날라오다가 거의 2착을 들어가는 그림이었어요. 그냥 2착 무난하게 들어가는 그 탄력이었는데 갑자기 결승선 전방에서 낙마가 되면서 꼬꾸라졌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월 5일 날 낙마만 안 됐으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었던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2번의 경주도 강민이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날라올 수가 있어요. 2번마 여이킹이라는 마필도 이미 31전을 뛴 마필입니다. 전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후지잖아요. 뭐 31전을 뛰는 동안에 5군에 남아있다. 한마디로 똥말이죠. 다만 이 여이킹이라는 마필의 최대 단점이 모래에 대한 악벽이거든요. 모래를 맞으면 뭐 쫓아가질 못하는 그런 악벽을 그동안 계속 보였던 마필인데 3월 12일 경주를 보면은 선행마디에 바짝 붙여가면서 모래를 많이 맞고도 자력 입상을 성공한 거거든요. 자력 고배당을 터뜨린 거거든요. 3정 매거럼을 자력으로 이긴 거예요. 그렇게만 뛰면 또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 아닙니까? 그래서 배당마로서는 4번마 클럽시드와 2번마 여이킹 이 2마리까지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은근히 혼전이에요. 전개 상황의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매직 로켓이 승군전이라도 줄어든 1200에서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8번마 스타파워가 깜빡이로 갑니다. 6번마 상비군, 또 3번마 승리의 여신,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인데요. 이 4번마 매직 로켓이라는 마필은 모래를 맞지 않으면 또 돼요.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걸 쌍승식 대가리로 추천드리면서 모래를 맞지 않으면 외곽 선입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그 선행마 보내주고 브레이브업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하니까 보내주고 외곽 선입으로 바짝 붙여가면서 앞선에서 그냥 선행 선입으로 따랑으로 끝났던 그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1300m 경주 거리를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모래에 대한 검증은 분명 더 필요합니다. 이건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안쪽에 2번마 퍼펙트 빅시라는 마필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강공 의지가 없는 거예요. 워낙 발빠른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강공 의지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야간 경마했던 거 2015년 야간 경마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강민이 이 퍼펙트 BC를 41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온더 스테이지라는 마필가 붙여 들어오면서 41배를 적중했을 때 그때는 이 퍼펙트 BC가 서둘러서 이렇게 사콘에서 먼저 선행을 치고 나서는 그런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없이 워낙 상대들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2월 달에도 이게 얼레벌레 인기바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꺾어버렸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2번마 퍼펙트 BC는 지금 안토니오로 안제 교체가 됐는데 이거 기습 선행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마 퍼펙트 BC가 여기서는 기습 선행도 뽑아 나설 수 있다.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2번마 퍼펙트 BC요. 6번마 상비구는 직전에도 뭐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꺾었던 마필인데 이건 똥말이에요. 똥말.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직전에 선행을 간다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고 보고 배당팔에 어마어마한 바람을 불었습니다만은 선행을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거리 적성이 짧다라고 완전히 삭제 처리했는데 오늘은 6번 게이트 조건 자체는 직전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감량 기술을 태어나서 지금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린 상황이고요. 8번은 스타 파워가 좋죠. 직전 경주는 워낙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그냥 꺾었던 그런 내용인데 좀 선두권이 좀 뭉개졌던 그런 레이스죠. 어쨌거나 8번은 스타 파워가 4월 16일 경주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좋았고 또 3월 19일 날 비록 3착으로 승군하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실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8번마 스타 파워가 1200 경주 거리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4번마 매직 도켓이 올 머리로 팔리겠습니다만은 8번마 스타 파워에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고배당 마필로서는 2번마 퍼펙트 BC 2번마 퍼펙트 BC는 안쪽 게이트에서 1200 지금 안 팔리는데 요거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6월 11일 일요일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2번마 전사의 후회 2번마 전사의 후회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갑니다.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서 강민이 계속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습니다. 4월 28일 데뷔전에서도 5.3배 한방 압축 막건 적중했고 또 5월 12일 경주에서도 대가리로 세워놓고 5배짜리 압축 승부 막건을 적중을 했습니다. 직전에는 승군전이었고요. 상대들이 좀 강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게이트가 외곽이었기 때문에 전개가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사의 후에는 모래를 안 맞아야 돼요. 그래서 4월 28일 경주도 보면은 좀 외곽을 돌리면서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자, 오늘은 2번 게이트에서 그냥 선행입니다. 상대 선행마가 외곽에 8번마 스웨그라는 마필이 있는데 4월 14일 경주에서 강민이 이 스웨그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레이스였죠. 그러면서 달콤한 인생, 스웨그의 달콤한 인생 115.9배를 승부 막건으로 딱 3방으로 조져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단독 선행이었고요. 상대 선행마가 없는 그 상황에서 노렸던 상황이고 직전 경주 뭐 앞선을 가지 못하니까 그냥 개바닥을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8번 스웨그는 오늘도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죠. 결국 2번마 전사의 후회가 오늘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입니다. 2번마 전사의 후에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5번마 피스베리가 직전에 뚝심으로 2착을 차지했고 또 4월 14일 경주에서도 그때 4차까지 왔을 때 착차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깜빡이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부담정이 일단 늘었고요. 전적을 놓고 보면 29전을 뛴 마필입니다. 더 없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보고요. 사실 직전 경주는 이 캐세라세라라는 마필이 선행마를 압박해서 죽여놨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그런 내용이라고 복귀가 되죠. 그래서 5번마 피스베리가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하기가 어렵겠다. 자, 오히려 7번마 투투킹덤은
줄어든 1000m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죠. 그리고 3번마 벙글벙글도 직전 경주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뭐 열심히 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2번의 경주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6번마 한남루키까지는 지금 뭐 환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마 전사의 후회를 인정하고 가는데 후착은 좀 압축을 해야 되겠네요. 2번 놓고 3번 벙글벙글과 7번 투투킹덤 2 놓고 3번 7번 2 놓고 3번 7번 두 장의 막건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5경주를 고배당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현장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현재 입장에서 이거를 뭐 어떤 놈을 놓고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해요. 하지만 강민이 현장까지 현장 승부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강민이 원하는 대답이 현장에서 확인이 된다면 이번 5경주는 좀 과감하게 고배당을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해가람, 6번마 세븐드럭키, 8번마 파이터봉 저렇게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뭐 9번마 슈퍼펀치라든가 7번마 콜링킹, 뭐 11번마 킹어헤드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 수가 있겠는데요. 4번마 해가람이라는 마필은 능력이 없어요. 지금 뭐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5월 6일 경주에서 그때 안쪽을 째고 들어오면서 이게 자력으로 배당을 중배당을 터뜨렸을 때에 그때 끝걸음에 여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직전 경주는 나름 열심히 탔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을 더 살려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람이 입상을 했을 때 보면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 앞선이 뭉개지는 편성에서 조금 더 뜁니다. 그리고 앞선이 뭉개지지 않으면 사실 자력 취입을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죠. 뭐 전적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후지지 않습니까? 지금 20전을 뛴 마필이에요. 우승은 없어요. 이런 마필을 놓고 과연 여기서 인기마로 공략할 수 있느냐? 강민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4번마 해가람은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마필이고 6번마 세븐드럭키가 여기서 지금 선행을 간다고 보고 많이 팔리는데 이거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쫓아가서는 답이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3월 12일 경주는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력이 많이 부족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6군 경주에서 선행을 하고 해가람을 이겼을 때 그때 여력이 상당히 많았어요. 막 결승 전방에선 뒤를 돌아보면서 들어가는 그 여유를 보였습니다만은 최근 2번의 경주는 뭐 앞선에 가든 말든 강민이 신경 쓰지 않고 꺾었는데 여기서 지금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안쪽에 1번, 2번도 빨라요. 3번도 빠르고요. 그리고 그런 마필들이 이기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버터 못 버터 이건 뭐 반반으로 봅니다. 이게 뭐 자력으로 넉넉한 지구력으로 자력 승부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죠. 8번마 파이터봉이라는 마필은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3월 18일 경주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9.7배짜리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번의 경주에서도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이 부산 경마장에 있다 옮겨온 마필이거든요.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긴 한데 역시 최근 경주를 보니까 앞선이 강한 편성에서는 자력 추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져야 좀 올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로 보죠. 자, 지금 인기마들이 4번, 6번, 8번이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리는데 다 부러질 수 있어요. 다 못 믿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이 7번마 콜링킹이라는 마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콜링킹이라는 마필이
작년도죠. 작년도 이세마 대상경주,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 인기 순위가 거의 최하위였는데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발이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거의 바닥권에서 안쪽을 째고 오는 그 탄력, 조금만 길었으면은 그냥 입상권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파이널 보스가 대가리 쳤던 경주인데, 그 파이널 보스는 지난달에 그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에서 대차로 우승한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 파이널 보스도 이길 뻔했던 탄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실전 배너를 째려보는데 거리 적성이 정말 짧습니다. 이거는 딱 1200까지만 뛸 수 있는 마필로 봐요. 그래서 오늘 1300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은 좀 많이 됩니다만 3월 18일 경주도 보면은 마지막 끝걸음 탄력이 살아 있었고, 기본적으로 선행형이죠. 선행 선입을 다 하는 마필이죠. 선취입을 다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약한 편성에서는 7번마 콜링킹, 이거는 고배당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7번 콜링킹을 강하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계속 좀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요. 최근 경주에서 계속 안 가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마필까지 좀 현장까지 고민해가면서 이번 5경주는 인기마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무식하고 과감하게 고배당 막권을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부산 중계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7번마 더월드, 4번마 차세대, 5번마 왕기,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레이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6번마 인디안 강자, 그리고 2번마 라이징 프린스, 뭐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7번마 더월드입니다. 제가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이게 깜빡이로 팔렸는데 좀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어요. 사실 뭐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좋았고, 근데 정말 열심히 가서 깨진 겁니다. 이 최근 3번, 4번의 경주를 보면 계속 이빠이 간 거예요. 계속 이빠이 가서 깨졌습니다. 이 1600m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만은, 특히 직전 경주 뛰는 걸 보니까요, 이 결정타가 안 돼요. 결정타가.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좀 인기마로 팔리면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 4번마 차세대가 좋습니다. 4번 차세대는 직전 경주 선두권 페이스도 빨랐고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럼에도 3차까지 선전했고, 4월 30일 경주도 보면 인기 순위 7위였는데 그냥 꾸준하게 중속을 끌어올리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16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마 차세대는 오늘 이 편성에서는 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가능하겠네요. 4번 차세대가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4번 차세대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후차권에서는 의외로 좀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3번마 캐피런이 계속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마지막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경주 1600에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8번마 부영타워는 지금 뭐 최은경 기수, 감량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어요. 이 마필도 1600 거리 경쟁력은 뭐 무난하고, 9번마 가락공원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2주 만에 출전하면서 배당판에 바람을 은근히 불었고 또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이미 54전을 뛴 한계 마필이죠. 하지만 최근 경주를 보면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전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고배당이 될 것 같아요. 9번마 가락공원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7번마 더월드가 인기마로 깜빡이를 팔리는데 7번마 더월드를 접고 가는 상황에서는 4번 놓고 의외로 배당을 엮어갈 수가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됩니다. 3번마 캐피런, 그리고 8번마 부영타워, 9번마 가락공원, 이런 마필들까지도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5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6경주도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혼전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1번마 주링허우, 2번마 로켓노드, 12번마 태우의 날개, 승군전을 치르는 3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그리고 3번마 델타K라든가 또 9번마 우나카비오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적당히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1번, 2번, 12번 이 3마리는 모두 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이고 또 경주 내용적으로도 나쁘질 않았어요. 1번은 주링허우는 오늘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주링허우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과연 오늘 1번 게이트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2번마 로켓노드는 모래에 대한 적응력 좋습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또 동일거리 1000m하고 외곽에 12번마 태우의 날개가 직전 경주 끝걸음에 여력이 상당히 많았는데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를 보였다라고 보죠. 뭐 단순한 선행만 아닙니다. 3월 26일 날도 강민이 대가리로 세워놓고 11.9배를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고 모래를 맞지 않으면 외곽에서 바로 붙여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외곽이라도 오들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3마리가 모두 다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똑같이 승군전을 치르지만 6번마 베스트캠프가 지금 인기도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악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2월 4일 경주에서도 모래를 맞으니까 아주 그냥 개바닥을 쓸어버렸던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3월 11일 경주도 강민이 꺾었잖아요.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깜빡이로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꺾었어요. 그런데 4월 16일 경주에서 현장에서 이게 소스가 나왔죠. 그래서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8배짜리를 때려 먹었고 직전 경주도 쌍승식 대가리로 노렸던 마필인데 최근 2번의 경주를 보면 모래 악벽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직전에도 안쪽을 파고 들어오면서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오늘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잖아요. 기록 자체가 1분 2초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팔려요. 그렇다면 똑같은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는 6번마 베스트캠프가 배당가치 측면에서는 좀 더 강하게 노려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강민은 보고 있고요. 또 999 폭탄 배당이 터진다면 이 5번마 비욘드 리미트 제가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죠. 이것도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봐야 돼요. 5번마 비욘드 리미트는 계속해서 제가 꺾었던 마필입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5번마 비욘드 리미트도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고배당이 가능하다. 반면에 9번마 우나카비오라는 마필은 인기마로 적당히 팔려도 여기서는 세게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직전 경주 끝걸음 매력이 전혀 없었고 델타K도 선행이 편안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림에서는 역시 좀 세게 읽어주기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좀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승군전을 치르는 이 3마필 1번, 2번, 12번도 좋습니다. 꺾을 수는 없는 마필이 하지만은 배당가치 측면에서는 6번마 베스트캠프를 조금 더 강하게 배당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폭탄 배당은 5번마 비욘드 리미트까지도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번마 아델의 진주가 지금 이 5코스에서 떨어졌어요. 강민이 주초에 이번 주 경마를 미리 좀 살펴보면서 이게 5코스에 등록이 돼 있었던 마필인데 결국은 떨어졌네요. 워낙 출전 등록이 돼 있던 마필들이 많았어요. 상금 부족으로 밀렸는데 여기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7번마 아델의 진주는 여기서는 한 수 위의 마필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4월 14일 경주에서 21배짜리를
주력 승부마건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모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안쪽에 3번마 슈퍼짱짱이 한 마리 빼고 또 뭐 4번마 캐사라세라 이런 마필을 앞선에 보내주고 바로 외선에 붙일 수가 있잖아요. 외곽에 뭐 12번마 캐안탄생은 뭐 외곽에서 선행 출하기도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7번마 아데르진주가 1200 줄어든 경주거리면 여기서는 그냥 뭐 인정을 해야 되는 충마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7번마 아데르진주를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4번마 캐사라세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3월 24일 날 데뷔전에서 그때 당대 알파라는 승부지 강충마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죠. 당대 알파를 놓고 캐사라세라의 주력 승부 막건 64배짜리를 딱 3방으로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고 최근 3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1200 늘어난 경주거리가 변수이긴 합니다만은 감량 조건 좋고요. 또 안드레아 기수고 내선에서 선행 전개를 다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죠. 4번 캐사라세라도 이게 캐사라세라가 머리로 팔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어쨌거나 4번 캐사라세라는 무시할 수가 없고요. 안쪽에 3번은 슈퍼짱짱이는 제가 안쪽 게이트만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마필이거든요. 이게 작년 10월 달에 강민이 이 슈퍼짱짱이 그때 1번 게이트였습니다. 슈퍼짱짱이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모멘트라는 마필에게 아주 주력으로 때려가지고 52배짜리를 아주 그냥 상황나게 지져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죠. 그 뒤로 계속 실전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슈퍼짱짱이가 안쪽 게이트로 들어오면 잘 떠요. 그리고 선행을 하면 잘 뛰는데 오늘 안쪽 게이트 선행 찬스를 만났어요. 4번은 캐사라세라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초반 선행은 3번은 슈퍼짱짱이가 되든 안 되든 밀고 나설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7번 아데르진주는 모래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1200m는 외곽 선입으로도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7번만 아데르진주를 놓고 3번 슈퍼짱짱이 4번 캐사라세라 이 두 마리를 기본 막건으로 갑니다. 9번만 천하통일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아주 강하게 노렸는데 2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노렸는데 오늘은 9번 게이트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가 못하죠. 9번만 천하통일은 인기마로 팔려도 이번엔 조금 좀 약하게 볼 수밖에 없고 10번만 마천명운도 이건 외곽 게이트에서는 뭐 쉽지 않은 레이스가 예상이 됩니다. 결국 뭐 인기마 싸움이네요. 이 7번 아드린주 놓고 3번, 4번 7 놓고 3번, 4번 7 놓고 3번, 4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2번마 골든게이트와 3번마 뉴 와이파이 안쪽에 있는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외곽에 밀려있는 11번마 대장박, 12번 금봉왕 이런 맞빌들도 뭐 준대끼리 내지는 뭐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7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 그게 배팅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안쪽에 2번, 3번 요 두 마리 깜빡이로 팔리는데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3번은 뉴 와이파이는요. 직전 경주도 인기 막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하게 꺾어들였던 마필 아닙니까? 이거 능력이 없어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 책임지고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이에요. 이 뉴 와이파이가 입상했던 1월 22일 경주를 보면 그때 선두권이 막 치열하게 경합으로 펼쳐지면서 앞선이 뭉개졌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온 거예요. 물론 뉴 와이파이가 초반 스피드도 있습니다만 또 편하게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지구력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안쪽 게이트라고 또 인기마로 팔리고요. 2번마 골든 게이트는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3월 19일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을 때는 강민이 세게 읽어주지 않았던 마필인데 모래에 대한 불안한 내용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모래 악벽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기본 자질이 뛰어난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은 부담 정도 들었고요. 이게 같이 뛰었던 마필이 많았죠. 3월 19일 경주 보면은 그때도 정말 나름 선두권에서 잘 뛰면서 전개를 잘 풀고 깨진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2번, 3번이 깜빡이로 팔리는 이런 상황은 강민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전개 상황의 변수를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돼요. 지금 2번 골든 게이트가 안쪽 게이트라고 해서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4번마 사르니 킹이라는 마필도 계속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초반 선행은 4번마 사르니 킹이 뽑아 나설 수가 있어요. 기본 스피드는 가장 빠르다라고 판단되죠. 이 4월 1일 경주는 4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는 아주 빨랐는데 그냥 붙들고 쫓아가면서 아예 선행 의지 자체가 없었거든요. 최근 경주 계속 선행 의지가 없지만은 4번마 사르니 킹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4월 23일 날은 선행을 안 하고 의도적으로 쫓아가면서도 차가 크지 않았던 그런 복귀 내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선 거의 안 팔리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5번마 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인데 최근에 의도적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3월 19일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 이런 마필들도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고배당이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인데 안쪽에 깜빡이로 팔리는 2번, 3번 중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7경주는 중배당 승부를 가져가는데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때리는 충마가 있고요. 또 복대복 막건까지 엮여 들어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경주는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조지고 그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입니다. 6번마 유로파. 6번마 유로파는 여기서는 뭐 한 수 위의 능력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뛰었던 뭐 상대들이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오늘 이 편성에서는 초반 선행도 되겠습니다만은 뭐 굳이 선행이 아니라도 되죠. 무엇보다 이 1200m 줄어든 경주거리 2월 12일 날 그 막강 편성에서 떴던 그 정도만 뛰면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30일 날도 그때 무슨 2세 그 무슨 특별 경주였는데 그때도 3차까지 왔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뭐 전혀 나쁘질 않았죠. 그래서 6번마 유로파는 여기서는 한 수 위의 능력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 도무지 꺾을 수가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후착에서 어떤 놈으로 붙여서 가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19조 마방에서 10번마 제라진을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이 제라진도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마필이죠. 4월 30일 날 14.6배 압축 막건 찍어 먹었고 또 3월 26일 날도 대가리로 세워놓고 그때 22.5배 제라진의 헬로비너스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입니다. 선행 선입이 다 되고요. 8번마 에버인에버도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4.4배를 압축 막건 찍어 먹었는데 당일 현장에서 배당판이 어마어마했어요. 에버인에버도 뭐 무조건 더 뛰는 그런 전력으로 보고요. 12번 쇼트스톱도 직전 경주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예전 사이즈면은 여기서는 뭐 충분히 되고도 남죠. 그래서 직전에 완전히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좀 인기마 싸움에서 좀 까다롭습니다. 뭐 1번마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뭐 게이트 좋아도 오늘은 사이즈가 워낙 강적들을 만났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6번마 유로파를 놓고 8번, 10번, 12번 이게 기본 막건인데 이거 세 방을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구멍수를 압축을 해야 되는데 구멍수 압축은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6번은 유로파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가능성 있는 마필은 8번, 10번, 12번이다. 자, 이 중에서 한 마리는 꺾어야죠. 그리고 일단은 한 방을 때리고 한 방 받치는 막건으로 현장까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축이 서 있는 경주죠. 김동수의 7번마 빅트리오
7번마 빅트리오는 여기서는 한 수 위의 사이즈로 인정을 합니다. 제가 뭐 나올 때마다 강축마를 의심하지 않는 마필인데요. 4월 9일 날도 1.8배 그냥 뭐 단통 적중했고, 직전 경주도 대가리 세워놓고 9배짜리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깔끔하게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이 빅트리오라는 마필이 작년 12월 달에 그 이세마 특별 경주에 출전했을 때에 그 모래를 맞고 그냥 깡바닥으로 밀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뭐 날라오는 추임력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능력마다 그냥 확신을 하고 나올 때마다 대가리로 추천드려요. 3월 5일 경주도 보니까 그때 3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깡바닥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마지막에 쌈박하게 추입을 성공을 했고 14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되죠. 최근 경주는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그러니까 선행마 외곽에 바로 대하시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페이스 유지하고 먼저 넘어가서 대가리를 치는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널널하게 낙승을 거두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 능력마입니다. 그래서 7번마 빅트리오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문제는 후착권에서 지금 깜빡이로 팔릴 마필이 외곽에 12번마 룰주라고 판단되죠. 룰주 아니면은 룰주, 최고 비술, 뭐 요런 마필이 아니면 뭐 썸마스터 요런 마필이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텐데 12번마 룰주는 여기서는 안 되는 전력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뭐 깜빡이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량 조건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외곽 게이트에서 이거는 세게 못 봅니다. 직전 경주는 4번 게이트에서 정말 그림 같은 전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그 내용이고 4월 1일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림 같은 최적 전개를 풀어갔기 때문에 2연타를 때릴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 외곽에서 승군전에 바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아니에요. 그래서 12번 룰주는 요거는 인기 바로 팔리지만 안 봅니다. 12번 룰주는 후착권에서는 좀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강민이 좀 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있습니다. 일단 6번마 프리티보이. 6번 프리티보이는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마필이죠. 예전에 이 129배를 승부로 적중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서 계속 좀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 1400이 적정거리입니다. 1월 15일 경주를 보면은 스타트 나오면서 착지 불량이 있어가지고 좀 꾸벅하면서 낙마가 될 뻔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오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복귀 내용이죠. 그러니까 1400이 적정거리고 10번마 비마가 원래는 이게 34조 신우철 조교사 소속의 마필이었죠. 근데 34조에서 마방을 이적하고 작년 여름엔가 이게 한번 999 폭탄을 터뜨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승부가 없이 얼레벌레 그냥 끌려서 작년 여름에 고배당을 터뜨렸고 또 3월 26일 직전 경주도 이게 폭탄 배당을 터뜨렸는데 그 경주를 여러 번 복귀를 해봐도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이 카원을 자력으로 이긴 거예요. 카원을. 근데 카원이라는 마필은 그 이후로 직전에 3착하고 그 이후로 지금 2연타를 때리고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그 비마가 뛰었던 직전 편성은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 요거 1400 줄어든 경주거리 요거 고배당으로 관심 두셔야 되고요. 11번마 속보왕자도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강했지만 경주 내용적으로 사이즈가 처지는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마필도 작년에 강민이 57배 당참 비상이라는 마필과 엮어가지고 57배를 고배당으로 적중했던 마필인데 속보왕자까지도 관심권입니다. 7번마 빅트리오를 놓고 뭐 인기마로 팔린 레이스 인기마로 팔린 마필들이 뭐 12번 룰주 또 1번 3번 뭐 이런 마필들 골고루 팔리지만 후차권에서는 의외로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경주예요. 6번마 프리트보이나 10번마 비마 11번마 속보왕자도 배당마로서는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부산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800m 코리안 오크스 대상경주입니다. 이번 대상경주를 강민이 주중에 좀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지금 되는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1800
경주 거리 첫 거리 도전을 나서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거리 적응력에 대한 변수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코리안 오쿠스 하면은 가장 강한 마방이 부산 경마장의 19조죠. 19조 김영관 조교사 마방에서 지금 한 4년간 계속해서 코리안 오쿠스를 재패를 하고 있어요. 뭐 작년에는 오뚜기가 했고, 그전에는 그 장풍파랑이라는 마필이 했고, 뭐 또 스피드 퍼스트라든가 또 뭐 퀸즈 블레이드라든가 이런 마필들 계속해서 좀 19조 마방에서 해마다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올해는 19조 마방에서 어떤 놈이 나올까 사실 좀 궁금했는데, 우주스타가 나왔어요. 우주스타도 최근 3연속을 때리는 경주 대역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인기마로 팔 텐데, 근데 이거는 뭐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1800이 될까 싶어요. 아마 깜빡이로 가겠지만은 11번 우주스타를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좀 관심권으로 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일단은 이 10번마 테이크 포밀즈라는 마필이 직전에 강민이 22.5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이거는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중장거리가 더 유리한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선두력도 있습니다만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10번마 테이크 포밀즈도 관심권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5번마 아이스 마린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1800 거리 경험 없는 마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5번마 아이스 마린은 일단 1800 거리 적응력 충분한 모습을 보였고, 직전 경주도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스피드도 좋습니다만 쫓아가도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는 마필이고, 또 부담 중량 55kg도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뭐 배당마도 여러 마리가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5번마 아이스 마린과 10번마 테이크 포밀즈, 강민은 이 두 마리를 좀 더 세게 봅니다. 5번, 10번을 좀 더 세게 보고, 고배당 복병만은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필의 순수 사이즈로 능력으로만 살펴봤을 때는 5번마 아이스 마린과 10번마 테이크 포밀즈가 좀 센 말이다, 다른 마필들보다는 센 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고배당 복병 마필들까지 좀 엮어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2바에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 막권을 공략해 들어갑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가 이번 9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릴 마필이 2번마 투게더 허그, 또 9번마 스페로가 깜빡이로 팔리고요. 3번마 선제 일격이 또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순은 뭐 7번마 당참 모습까지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 텐데요. 2번, 9번, 3번 이렇게 세 마리가 준 대끼리로 팔리겠죠. 자, 그런데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세 마리 다 불안하게 봅니다. 다 불안해요. 9번마 스페로는 직전 경주 인기마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효리 기수가 말을 좀 잘 못한 것도 있어요. 초반에 선행을 가려면 가고, 뭐 자꾸 타려면 자꾸 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런 내용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잘 탔다고 해도 1700에서 자력 승부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안쪽에 있는 2번마 투게더 허그가 안쪽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조건이지만, 그래서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지만, 직전 경주도 정말 그림 같은 전개 풀어가지 않았습니까? 선행마디에 바짝 붙여가면서 그야말로 최적 전개, 코파기 전개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무너졌는데 17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게 뭐 1700에서 한번 또 개바닥을 쓰는 적이 있죠. 12월 달이네요. 12월 달에 또 개바닥을 쓰는 적이 있어요. 거리 적성이 안 돼요. 3번마 선제 일격은요, 이거는 뭐 나올 때마다 개바람을 부는데 4월 1일 경주에서 완전하게 그냥 꺾었어요. 인기마로 팔리든 말든 꺾고, 그때 당시 뭐 컨저버티브의 지상거탑 그냥 한 방으로
8.7배를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정말 전개를 잘 풀고 깨졌어요.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 다시 돼도 마이투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인기마로 팔려요. 못 믿죠. 이런 마필 다 못 믿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 1, 2, 3위가 다 부러지면서 초대박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레이스로 보셔야 됩니다. 자,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이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어요. 한 9위권, 10위권 됩니다. 지금 12마리 뛰는데 뒤에서 한 3, 4번째 되는 말이에요. 대가리에 놓고 갑니다. 사연이 있어요. 무조건 강하게 노래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있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언급했던 인기마 다 못 믿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복대복 막건을 승부 막건으로 갑니다. 인기 순위 한 8, 9위권 되는 말을 놓고 인기 순위 한 6, 7위권 되는 말에 승부 막건을 때릴 겁니다. 999예요. 폭탄 배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편성입니다. 이런 경주는 배당에 절고 그러시면 안 돼요. 좀 과감하게, 좀 무식하고 과감하게 질러야 됩니다. 좀 고배당 막건을 시원하게 질르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구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공략하는 고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능력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6번마 I'm Your Father. 6번마 I'm Your Father는 대가리예요. 1800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강민이 6번마 I'm Your Father 부러질 때까지 충마를 인정한다 말씀드렸죠. 능력 마필입니다. 이런 능력만은 함부로 꺾는 게 아닙니다.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인데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훨씬 유리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마 I'm Your Father 부러질 때까지 갑니다. 6번 I'm Your Father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5번마 통일시대가 깜빡이로 팔리겠죠. 물론 직전에 뛰었던 내용이 나쁘진 않는데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모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돼요. 선행을 가든지 외곽 선입을 바짝 붙여가야 되는데 오늘은 안쪽에 유성 파이팅이라는 마필이 빠르고 중앙대라는 마필이 빠르고 아인유어 파도도 물론 빠르고요. 특히 안쪽에 있는 선행마들이 빠르기 때문에 오버마 통일시대의 전개는 좀 깔끔하지 못한 그런 전개 상황의 변수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외곽에 있는 10번마 제타바이트가 직전에 15주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죠. 오늘은 감량 조건 좋습니다. 기본 사이즈로는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니죠. 11번마 배다리 보배라는 마필은 3월달 경주에서 강민이 이거 배다리 보배를 대가리로 세워놓고 최강 플러스의 그때 메인 승부 경주였습니다. 메인 승부 경주로 32.7배를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는데 이거는 더 뛰는 마필입니다. 오늘은 뭐 감량 조건까지 상당히 좋아요. 직전 경주는 이 단거리 대상 경주,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는 워낙 앞선이 빨랐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차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11번마 배다리 보배. 이건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다고 봐야죠. 10번마 제타바이트. 이 두 마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안쪽에 뭐 앞선에서 버틸 마필이 있을까 좀 살펴봤는데 워낙 앞선이 좀 빡빡해요. 그래서 앞선에서 끝날 레이스는 아니라고 보고요. 6번 아인 역파다 놓고 10번, 11번을 기본 막건으로 갑니다. 6 놓고 10번, 11번, 6 놓고 10번, 11번은 기본 막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2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상당한 혼전입니다. 지금 2번마 왕성 한 마리만 지울 수가 있어요. 2번마 왕성을 제외한 나머지 7마리가 모두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다 라고 평가가 되는 난타전입니다. 강민이 주중에 이번 10경주 1군 레이스를 분석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최근 경주는 물론이고 지금 1년
전 1년 전 이상의 레이스도 강민이 좀 들춰보면서 과연 2000m 레이스에서 어떤 놈이 강하냐. 지금 능력 편차는 고만고만하거든요. 뭐 전개 상황의 변수도 사실 많지 않아요. 어떤 놈이 센 놈이냐. 부담 조항의 편차도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답을 찾았어요. 강민이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될 겁니다. 대가리 놓고 갑니다. 복승식은 기본이고요. 쌍승식까지 오늘은 노리고 가야 돼요. 최근 경주에서 계속해서 사연을 안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편성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강민이 승부지 복병마, 확실하게 자신있게 놓고 가는 복병마를 대가리로 세워놓고 일단은 인기마의 기본 막권은 가져가지만은 복대복 막권까지도 충분히 엮어서 공략하면서 자, 그러면 10경주는 자신있게 붙어보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6월 11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강하게 들어가는 일요일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도 승부 경주였죠.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강민이 그 소박한 인생을 대가리로 놓고 글로벌 드림 4번 1번 막건이 있습니다. 1번 4번 막건을 7배짜리 깔끔하게 적중을 했고요. 또 토요일 마지막 경주도 승부 레이스였는데 대박 배당으로 강하게 조지고 들어갔죠. 브라이트캣의 우리가 본 5번 6번 막건이었습니다. 5번 6번을 68.4배를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습니다. 최근에 이 마지막 경주만큼은 강민이 적중률로 승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이 터지면 고배당 나름대로, 또 저배당이면 저배당에 연연하지 않고 적중의 의미를 두고 계속해서 강민이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일요일 마지막 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크게 대박을 노리는 레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 거품 인기마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거품기 있는 불안한 놈들을 제껴두고 공략을 하면은 중배당 승부가 가능하겠다. 압축 막건을 때려 먹을 수가 있겠다라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 11경주는 배팅 강도 올립니다. 그렇다고 저배당 아니에요. 깜빡이는 아니고 중배당을 승부 막건으로 때립니다. 강민이 좀 관심마로 살펴보는 뭐 복병도 있고 뭐 인기마도 있는데 일단 9번마 티즈런이 복귀 내용은 가장 좋습니다. 직전 경주도 끝걸음이 살아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직전 경주도 이게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강민이 좀 충마로 놓고 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썬더라이트를 대가리로 놓고 어나더 스마트원에 14배짜리를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을 때 썬더라이트 놓고 어나더 스마트원 티즈런 딱 두 마리를 승부 막건으로 때렸는데 마지막에 이 썬더라이트가 좀 2착 싸움에서 한 발을 더 쓰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대등한 그런 전력이었다라고 보죠. 그래서 오늘 줄어든 1200m 경주 거리는 한결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9번마 티즈런은 인기마로 팔려도 이거는 꺾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걸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는 제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노리는 관리 마필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계속 마지막 경주 특히 1200원은 앞선에서 계속 끝났잖아요. 선행선이 그렇게 계속 끝나고 있는데 과연 이번 경주도 그렇게 끝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좀 어설픈 인기마, 뭐 깜빡이 완전히 꺾고요. 그리고 중배당 승부 막건을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확실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6월 11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